100세 시대에 백내장 수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셔서 삶의 질을 높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백내장이란 무엇인가요? 백내장은 앞에 백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흰 백자입니다. 그래서 눈을 봤을 때에 검은 동자가 하얗게 보이는 게 백내장입니다. 검은 동자 바로 뒤에 있는 게 수정체거든요. 수정체가 혼탁되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진료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쭉 진행되게 되면은 그게 탁해져서 하얗게 보였기 때문에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진행될 때까지 놔두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잘 안 보이고 침침한 상태로 오게 되는데, 저희가 세극등 현미경이라고 하는 안과에서 보는 기본적인 장비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수정체가 투명하지 않고 혼탁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백내장 진단을 하게 됩니다. 백내장 증상은 무엇인가요? 이제 백내장의 증상은, 가장 흔한 증상은 시력이 떨어지는데, 침침하다고 느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백내장이 위치에 따라서 또 종류에 따라서 느끼는 증상이 많이 다릅니다. 수정체가 동그랗게 있는데 껍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심 부분에 핵 부분이 있고요.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피질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핵 부분, 가장 중심 부분에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거를 저희가 보통 핵경화 백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근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노안이 오고 나서 내가 가까운 데가 책이 맨눈으로 안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책이 맨눈으로 잘 보여요. 그래서 눈이 좋아졌어요 라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생기는 형태의 백내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껍질 부분, 피질 부분이 주로 하얗게 백내장이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에는 빛이 그 안에서 산란이 됩니다. 막 퍼집니다. 그래서 뿌옇게 보이기도 하지만 눈부심이 굉장히 심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저하와 눈부심, 뿌옇게 보임, 이런 증상으로 보통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 중에서 껍질 부분, 주로 앞쪽 껍질, 그 다음에 뒤쪽 껍질에 생기는 백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낭하 백내장, 후낭하 백내장,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내장들은 주로 우리가 보는 가장 중심 부분, 시축에 따라서 보통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빛을 바로 가립니다. 그래서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시력 저하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게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동공이 커지게 되면은 중심 부분이 아닌 주변 부분으로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전낭하 백내장이나 후낭하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낮에 햇볕에 나가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밤이 되거나 실내에 들어오면 잘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의 위치랑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원래 백내장은 수정체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백질이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녹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녹지 않으면은 점점 딱딱해지고, 또 산화 스트레스, 자외선에 의해서 색깔이 점점점 갈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했던 게 노란색, 그다음에 나중에 갈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하게 되는 원리에 의해서 백내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백내장의 가장 안 좋은 것은 자외선입니다. 젊은 백내장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토피입니다. 아토피가 있게 되면은 눈을 많이 비비기도 하고요. 아토피 자체가 백내장, 특히 전낭하 백내장을 많이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아니고도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은 야외 활동을 아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이 이제 빨리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선천백내장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있지는 않지만 조금 이른 나이에, 예를 들면은 학령기 정도부터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또 백내장의 진행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백내장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일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약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그 개인별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약이 평균적으로 6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나도 60% 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젊은 나이거나 수술을 받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약물 사용을 하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셔서 수술을 받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면 사실은 수술을 더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0세, 70세 정도였을 때는 사실은 백내장이 진행해서 많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냥 좀 몇 년 버티시죠 얘기하면서 그냥 약물 치료로 수술을 안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최근은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면은 거의 확률적으로 사시는 동안에는 백내장 수술은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백내장 수술을 버티다가 95세에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80세가 되기 전에 그래도 70대 정도까지는 백내장 수술을 마치시는 게 눈 건강상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백내장은 쉽게 말하면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만약에 때가 껴 있으면은요, 유리창만 바꿔주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깨끗한 걸로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부분은 어느 정도 놔두고요. 안에 있는 그 피질 부분과 핵 부분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남아있는 그 주머니 안에다가 인공으로 된 렌즈를 집어넣어서 삽입해 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즉 혼탁한 나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인공 수정체로 바꿔서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백내장 수술은 렌즈를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백내장 수술할 건데 렌즈는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렌즈를 뺐기 때문에 백내장 새로운 렌즈를 안 넣어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들 오해하셔서 조금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 렌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단초점 렌즈, 연속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눠지는데요. 단초점 렌즈는 이제 초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전부터 썼던 렌즈고요. 대부분은 멀리를 보게 보통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때는 안경을 안 써도 되지만 1m 이내에는 초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모니터 보는 거, 스마트폰 보는 거, 책 보는 거 이런 게 모두 다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돋보기를 좀 쓰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초점 렌즈는 초점이 여러 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렌즈는 삼중 초점 렌즈입니다. 그래서 멀리, 중간거리, 근거리 이렇게 세 군데가 보이게 됩니다. 멀리는 5m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중간거리는 보통 저희가 60cm에서 80cm 정도를 말하는 거고 근거리는 3, 40cm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고요. 60에서 80cm가 보통 운전을 하거나 모니터를 보는 정도의 거리가 되고요. 3, 40cm가 보통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책을 보는 거리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맨눈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초점 렌즈는 이제 필연적으로 좀 약점이 있습니다. 야간에 불빛을 보면은 불빛 주변에 이렇게 빛이 퍼지는 야간 빛번짐이 생기거든요. 물론 대부분 다 적응은 하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예민할 수 있고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초점 렌즈를 피하고 중간 정도에 있는 연속 초점 렌즈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연속 초점 렌즈는 빛이 멀리서부터 쭉 연속적으로 보여서 5m에서부터 한 40cm, 45cm 내지 50cm 정도까지 보이는 그런 렌즈거든요. 다초점 렌즈가 초점이 아까 원중근으로 끊어져 보이는 것과 달리 연속 초점 렌즈는 끊어져 보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쭉 보이는 대신에 45cm, 50cm 이내에는 안 보여요, 잘. 그런데 그 거리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정도는 조금 이렇게 멀리 보면 볼 수 있는데 책을 보기에는 좀 약합니다. 그 대신에 이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빛번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잘 안 보고 스마트폰도 동영상 위주로 본다. 그리고 글씨를 내가 조금 키워볼 생각이 있다. 그리고 주로 모니터 작업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책 볼 때는 난 돋보기 쓸 의향이 있다. 그러면 연속 초점 렌즈를 선택하시면 아주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양쪽 눈 동시에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중한 수술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한 번 수술하면은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백내장 수술 받으면 일주일씩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당연히 한쪽 눈 하고 그다음에 다 회복이 된 이후에 반대편 하고 보통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 술기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거의 수술한 당일부터 잘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주일, 이주일 묵힐 필요가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짧은 간격을 두고 수술하는 걸 많이 권해드립니다. 동시에 했을 경우에 장점은 편한 장점은 있는데요. 아주 예외적으로 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양쪽 눈이 동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두 개가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혹시라도 한쪽 눈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반대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양쪽 눈 수술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양안 동시에 수술하는 거는 금기시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소독 기술도 좋아지고 항생제도 좋아지고 하면서 요즘에는 편의성이 조금씩 증대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동시에 하루에 다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동시에 하루에 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차이를 두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양안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